여러분 혹시 주말마다 텃밭에 나가서 벌레 잡는 약 한 번 치고 병 예방하는 약 한 번 더 치고 마지막으로 영양제까지 따로따로 뿌리느라 하루를 다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텃밭 농부님들이 이 과정에서 엄청난 피로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섞어서 단 한 번의 스프레이로 끝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은 3분의 1로 줄어들고 효과는 2배로 늘어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금쪽 같은 주말 시간을 지켜줄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텃밭 농부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가지 약재를 하나로 섞는 기술인 농약 혼용, 러시아 농업 용어로는 바코바야 스매시라고 불리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냥 집에 있는 약들을 냄비에 찌개 끓이듯 몽땅 털어넣으면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치명적인 혼합의 비밀을 밝혀내려고 합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있던 상식이 사실은 식물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안전하고 완벽하게 약재를 혼합하는 마법의 공식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약을 섞어 쓰다가 식물의 잎이 타버리거나 약이 엉겨붙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뼈아픈 실패 경험을 댓글로 먼저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도대체 이 혼용이라는 개념이 왜 생겨났는지 그 배경을 아주 짧고 재미있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농업에서는 병이 나면 그 병을 치료하는 약만 치고 벌레가 생기면 벌레 잡는 약만 쳤습니다. 농약의 종류도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병과 해충이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딧물이 생기면서 동시에 곰팡이병이 번지는 시기죠. 넓은 밭을 관리하는 전문 농부들에게 약을 여러 번 치는 것은 곧 막대한 노동력과 인건비의 낭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학자들은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식물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제 등을 하나의 통에 섞어 한 번에 살포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커다란 탱크에 여러 약재를 섞는다는 의미의 탱크믹스, 혹은 바코바야 스매시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화학물질들을 함부로 섞었다가 유독가스가 발생하거나 약효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거나 심지어 식물이 화상을 입고 말라 죽는 끔찍한 부작용들이 속출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안전하게 약을 섞어 쓸 수 있는 것은 수많은 화학적 테스트와 실패를 거쳐 확립된 아주 정교한 규칙 덕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위대한 규칙의 핵심만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작은 텃밭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농약 혼용의 진짜 목적과 그에 따르는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섞는 이유를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시간 절약이 가장 큰 장점이긴 합니다. 2시간 걸릴 방제 작업을 40분 만에 끝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동시다발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식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해충이 잎을 갉아먹어 상처를 내면 그 상처를 통해 곰팡이나 세균이 침투합니다. 이때 살충제만 치면 이미 들어온 병균을 막을 수 없고 살균제만 치면 계속해서 상처를 내는 벌레를 막을 수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치는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이 섞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만병통치약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약을 4가지, 5가지 섞다 보면 탱크 안은 말 그대로 화학폭탄이 됩니다. 성분들이 서로 충돌하여 약효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식물의 잎을 까맣게 태워버리는 심각한 약해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좋다는 약을 다 사서 한 통에 섞어 뿌렸다가 다음날 토마토밭 전체가 누렇게 타들어간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급해도 3가지, 최대 4가지 이상의 약재는 절대 섞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조합하는 지혜가 농약 혼용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약들을 섞을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인
농약 혼용 가부표가 등장합니다. 농약사에서 약을 사면 병이나 봉투 뒷면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읽기 힘들 정도로 작죠. 하지만 이 작은 글씨들이 식물의 생사를 결정짓습니다. 혼용표는 보통 동그라미, X, 세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섞어도 안전하다는 뜻이고 X는 절대 섞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모는 섞어도 되지만 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많은 초보 농부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 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에이, 둘 다 좋은 약이니까 섞으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농약은 수백 가지의 복잡한 화학 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충제 A와 살균제 B를 섞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독성 물질 C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두 가지 약을 섞고 싶은데 혼용표를 볼 줄 모르거나 표에 나와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농약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농약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야 합니다. 내 머릿속의 어설픈 짐작보다 수억 원을 들여 실험한 제약회사의 데이터를 믿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안전한 접근 방식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실전 기술로 들어갑니다. 약을 섞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혼합에 사용하는 물의 질과 온도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서 약을 탑니다. 하지만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지하수는 미네랄, 즉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많이 녹아있는 센 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센 물에 농약을 풀면 물속의 미네랄과 농약 성분이 결합하여 하얀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침전물이 생겼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약효는 반으로 뚝 떨어지고 찌꺼기가 분무기의 노즐을 막아버려 고장이 나게 됩니다. 또한 물의 온도도 치명적입니다.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해준다고 각 퍼올린 아주 차가운 지하수에 가루약을 타본 적 있으신가요? 가루가 녹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농약은 보통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에서 가장 잘 녹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지하수를 사용할 때는 하루 전날 미리 큰 통에 받아두어 햇빛에 물을 데우고 불순물을 가라앉힌 다음 민물만 맑게 떠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물의 온도와 수질 관리가 완벽한 혼합액을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도 기본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도화지가 있어야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약을 섞을 차례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맛보는 네 번째 관문, 바로 혼합 순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커피를 탈 때 뜨거운 물에 커피가루를 먼저 넣나요? 아니면 설탕을 먼저 넣나요? 사실 커피는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농약 혼용에서는 이 순서가 법이자 진리입니다. 농약은 가루 형태, 물에 잘 녹는 액체 형태, 끈적한 기름 형태 등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이들을 섞는 황금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물에 녹이기 힘든 것부터 차례대로 넣어야 합니다. 입자가 굵은 입상수화제를 가장 먼저 넣고 충분히 저어줍니다. 그 다음이 가루 형태인 수화제, 그 다음이 걸쭉한 액상수화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 성분인 유제나 물에 완전히 녹는 액제를 넣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할까요? 만약 끈적한 기름 성분의 유제를 먼저 물에 풀고 나서 가루약을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름 코팅막이 가루약의 표면을 감싸버려서 가루가 영원히 녹지 않고 떡처럼 뭉쳐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떡진 약을 식물에 뿌리면 기공이 막혀 식물이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이 순서를 외우기 어렵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가루 먼저, 물량 나중, 기름은 맨 마지막.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의 프로농부입니다. 각 약재를 넣을 때마다 최소 5분 이상 충분히 저어주어 완벽하게 용해시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세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 섞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앙숙 조합들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절대 맞지 않는 상극이 있듯이 화학물질들 사이에도 만나면 폭발하는 원수지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리 성분이 들어간 농약과 알칼리성 농약입니다. 보르도액과 같은 구리제는 곰팡이병을 잡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약재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제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독불장군이라서 다른 어떤 약재와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특히 알칼리성 약재와 만나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독성 물질을 뿜어냅니다. 이를 모르고 구리제에 영양제나 다른 살충제를 마구 섞어 뿌렸다가 다음날 아침 밭에 나가보니 식물들의 잎이 시커멓게 타버려 수덩이처럼 변해버린 끔찍한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보고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미생물 제제와 화학 살균제의 만남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바실러스나 트리코데르마 같은 미생물 농약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학 살균제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균제는 나쁜 균이든 착한 균이든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유익한 미생물들을 내 손으로 다 학살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구리제와 미생물 제제는 무조건 단독으로 혼자서만 외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철칙을 가슴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꿀팁은 섞기 전에 결과를 미리 알아보는 마법의 의식, 바로 유리병 테스트입니다. 아무리 혼용표를 보고 확인했더라도 실제로 내 밭의 물과 약재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리터짜리 커다란 분무기에 비싼 약들을 다 털어 넣었는데 약이 엉겨붙어 버리면 약값도 날리고 분무기도 버려야 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요리를 하기 전에 간을 보듯 사전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병을 하나 준비하세요. 잼이나 스파게티 소스가 들어있던 빈 병이면 충분합니다. 병에 여러분이 사용할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섞고자 하는 농약들을 실제 비율에 맞게 스포이트나 주사기로 아주 조금씩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병뚜껑을 닫고 세차게 흔든 다음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만히 둡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 병을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세요. 만약 바닥에 하얀 앙금이 가라앉았거나 위아래로 층이 분리되었거나 미세한 덩어리가 둥둥 떠다닌다면 그 혼합은 완벽한 실패입니다. 절대로 밭에 뿌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유나 맑은 국물처럼 아주 깨끗하게 섞여 있다면 합격입니다. 이 작은 유리병 하나가 여러분의 수십만 원짜리 장비와 소중한 작물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귀찮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다룰 내용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전착제,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전착제는 농약이 식물의 잎에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비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잎 표면은 보통 왁스층으로 덮여 있어서 물이 닿으면 연잎에 구르는 물방울처럼 또르르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비싼 농약을 쳤는데 바닥으로 다 떨어지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약이 잎에 넓게 퍼지고 오래 머물게 하려고 전착제를 섞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주방용 퐁퐁이나 세탁용 가루비누를 전착제 대신 섞어 쓰는 행동입니다. 과거 농약이 귀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주방 세제에는 농약의 화학 구조를 파괴하는 강한 계면활성제와 향료가 들어있어서 오히려 농약의 약효를 죽이거나 잎의 호흡을 막아버립니다. 농업용으로 개발된 전문 전착제는 약효를 보존하면서 표면 장력만 낮춰주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전착제를 섞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농약을 물에 완벽하게 다 녹인 후 가장 마지막에 전착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가볍게 저어주는 것이 정석입니다. 처음부터 전착제를 넣고 마구 저으면 분무기통 안에 거품이 산더미처럼 일어나서 정작 약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착제는 마침표를 찍듯 맨만 마지막에 부드럽게 넣어주세요. 여덟 번째 핵심은 농약과 함께 섞어 뿌리는 영양제, 연면 시비의 비밀입니다. 식물이 아파 보이면 사람처럼 영양제를 놔주고 싶은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섞은 통에 질소, 인산, 칼륨 같은 비료나 아미노산 영양제를 듬뿍 타서 뿌리곤 하죠. 잎으로 직접 영양분을 흡수하게 하는 연면시비는 위기에 처한 식물을 빠르게 살려내는 응급처치로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본질적으로 소금과 같은 염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약과 영양제가 과도하게 섞인 진한 액체는 마치 삼투압 현상처럼 식물잎의 수분을 바깥으로 빼앗아 버립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염류장애 혹은 농도장애라고 합니다. 영양제를 섞을 때는 평소 맹물에 타서 줄 때보다 농도를 절반 이하로 훨씬 묽게 타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배로 희석하라고 적혀 있다면 2000배로 희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칼슘제나 철분제 같은 미량원소 영양제는 화학 반응이 아주 잘 일어나는 성분들입니다. 이런 영양제들은 농약과 결합하여 딱딱한 결정체를 만들기 쉬우므로 가급적이면 농약과 섞지 말고 맑은 날 아침에 영양제만 따로 단독으로 살포하는 것이 식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이 농약 혼용에서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아홉 번째 주제는 바로 시간의 마법, 즉 혼합액의 유통기한입니다. 텃밭에 약을 치다 보면 꼭 약이 애매하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데 내일 모레 와서 마저 뿌려야겠다 하고 분무기통에 그대로 남겨둔 채 창고에 보관하신 적 있으시죠? 이건 정말 식물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농약들은 물과 만나는 순간부터 아주 서서히 화학 반응을 시작합니다.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얌전하던 성분들이 물속에서 다른 약재들과 뒤섞여 몇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약효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독성 물질이 생성되며 바닥에는 젤리처럼 끈적한 침전물이 가라앉아 굳어버립니다. 결국 다음날 뿌리는 약은 맹물보다 못한 쓰레기이자 식물을 태워 죽이는 독극물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섞은 바코바야스메시는 만든 즉시 늦어도 2시간 이내에 모두 소모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아깝다고 남겨두는 것은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밭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애초에 밭의 면적을 계산하여 딱 필요한 만큼만의 양만 정확하게 제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약이 남았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잡초가 무성한 밭 주변에 맨땅에 뿌려서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혼합액의 생명은 모래시계처럼 아주 짧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열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연이 주는 변수, 날씨와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약을 섞었다고 해도 살포하는 타이밍이 틀리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한여름 한낮, 해가 쨍쨍 내리쬐고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나들 때 약을 치는 것은 식물을 불판 위에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잎사귀에 맺힌 약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햇빛을 모아 잎을 새까맣게 태워버립니다. 게다가 기온이 높으면 물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농약의 화학 성분만 잎에 진하게 남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대로 비가 오기 직전에 약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 뿌린 비싼 약들이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가 토양만 오염시키고 방제 효과는 제로가 됩니다. 완벽한 혼합액을 뿌리기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는 바로 늦은 오후 해질 무렵이나 해가 뜨기 직전의 이른 아침입니다. 이때는 온도가 서늘하고 잎의 기공이 활짝 열려 있어서 약을 가장 스펀지처럼 잘 흡수합니다. 또한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피해야 합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간 혼합 농약이 이웃집 텃밭으로 넘어가 피해를 주거나 살포하는 농부의 얼굴과 호흡기로 고스란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약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식물과 날씨의 상태까지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 농업인의 자세입니다. 11번째 중요한 팁은 모액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개념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전문가들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수백 리터짜리 커다란 고무통에 여러 가지 가루약과 물약을 한 번에 때려 넣고 긴 작대기로 휘휘 젓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피가 너무 커서 약이 골고루 섞이지 않고 바닥에 가루가 뭉쳐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작은 양동이를 여러 개 준비하여 모액이라는 진한 원액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각각의 약을 작은 양동이에 담긴 적은 양의 물에 따로따로 완벽하게 녹이는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처음부터 물을 많이 붓지 않고 조금씩 부어 덩어리를 푸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A 약재를 완벽히 녹인 모액, B 약재를 녹인 모액을 각각 만든 다음 절반 정도 물이 채워진 최종 큰 통에 순서대로 부어주면서 섞는 것이죠. 이 모액 제조법을 거치면 약이 뭉칠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지며 각 성분들이 물속에서 아주 균일하게 퍼져서 밭 전체에 동일한 방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조금 귀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정성이 농사의 수확량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디테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로 강조할 것은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에 관한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텃밭을 하다 보면 병충해만큼이나 괴로운 것이 끝없이 자라나는 잡초입니다. 그래서 잡초를 죽이는 김에 벌레도 같이 죽이겠다며 제초제와 살충제를 섞어 밭 전체에 뿌리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제초제는 절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살충제나 살균제, 영양제와 섞어서는 안 됩니다. 제초제는 식물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파괴적인 성분으로 다른 약재들과 섞이면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제초제를 사용했던 분무기통입니다. 아무리 물로 여러 번 씻어내도 분무기 노즐과 호스 안에는 미세한 제초제 성분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통에 다시 살충제를 섞어 토마토나 고추에 뿌린다면 며칠 뒤 여러분의 텃밭은 폭격을 맞은 듯 모든 작물이 누렇게 시들어 죽어가는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제초제 찌꺼기의 위력은 그만큼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제초제는 반드시 제초제 전용 분무기를 따로 구입해서 그것만 사용해야 하며 몸통의 매직으로 크고 붉게 제초제 전용이라고 써두어 가족 중 누구도 실수하지 않게 철저히 격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농약 혼용의 규칙을 넘어선 농사의 가장 엄격한 법률입니다. 13번째 이야기는 혼용 시 발생하는 농도 계산의 딜레마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섞을 때 많은 분들이 수학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20리터 물에 A 약재를 20ml 넣고 B 약재도 20ml 넣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약이 2개가 들어갔으니 독해질까봐 물의 양을 2배로 늘려 40리터로 맞추거나 아니면 약의 양을 절반인 10ml씩만 넣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농약의 희석 배수는 물 전체의 양을 기준으로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20리터의 물이라는 기본 베이스는 변함이 없고 그 안에 A 약재도 정량인 20ml를 넣고 B 약재도 정량인 20ml를 각각 넣는 것이 정답입니다. 물을 늘리거나 약을 줄이면 농도가 너무 묽어져서 벌레도 안 죽고 곰팡이도 죽지 않는 그저 식물에게 샤워만 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각 농약 성분은 물속에서 각자의 공간을 차지하며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 물의 양만 정확히 지키고 각 약재는 설명서에 적힌 정량을 그대로 투입해야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산수 계산에 겁먹지 마시고 기준이 되는 물의 양에 각 약재를 정량껏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아주 심플한 원리를 기억하세요. 14번째는 살균제를 섞을 때 작용 기작이 다른 것을 선택하라는 고급 기술입니다. 살균제나 살충제를 자세히 보면 침투 이행성, 접촉독, 보호 살균제 등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는 식물의 겉표면에 묻어 방어막을 치는 약이고 다른 하나는 식물의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가 숨어있는 병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 쓰는 것은 성벽 밖에서 적을 막는 방패병과 성 안에서 적을 찌르는 창병을 동시에 배치하는 것과 같은 완벽한 전술입니다. 겉과 속을 동시에 방어하니까 방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겉에만 묻는 약 2개를 섞거나 똑같이 속으로 침투하는 약 2개를 섞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같은 성분이 중복되어 농도장애만 일으킬 뿐이죠. 혼용을 하실 때는 약의 뒷면을 보고 작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약들을 짝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을 살 때 농약사 사장님께 하나는 예방약으로 주시고 하나는 치료제로 줘서 섞어 쓸게요 라고 말해보세요. 사장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눈빛이 확 달라지며 진정한 고수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똑똑한 조합이 농약값도 아끼고 텃밭도 살리는 비결입니다. 15번째로 다룰 내용은 식물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혼용을 결정하는 관찰력입니다. 사람도 몸살이 났을 때 독한 항생제를 여러 개 먹으면 위가 상하고 쓰러집니다. 식물도 똑같습니다. 장마가 길어져서 잎이 다 떨어져 가거나 가뭄으로 말라 비틀어져 가는 등 식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여러 가지 화학 농약이 섞인 독한 혼합액을 뿌리면 식물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쇼크사해버립니다. 농약을 치기 전에 반드시 잎의 생기, 줄기의 탄력, 토양의 수분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식물이 너무 허약해 보인다면 욕심을 버리고 가장 급한 병 하나만 타깃으로 삼아 가장 순한 약을 단독으로 아주 묽게 쳐야 합니다. 이때 아미노산이나 해조류 추출물 같은 천연 식물 활력제를 살짝 섞어주는 것은 링거를 놔주는 것과 같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물이 튼튼할 때만 혼용의 강한 자극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을 섞는 기술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 밭에서 자라는 생명체와 교감하고 그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줄 아는 따뜻한 농부의 시선입니다. 무조건 섞기 전에 먼저 식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16번째 비밀은 혼합 농약 살포 후의 완벽한 장비 세척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약재가 섞인 액체는 시간이 지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본드로 변하거나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약을 다 치고 나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분무기에 남은 잔량을 대충 버리고 물로 헹구는 둥마는동 층창고에 던져두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다음번에 쓸 때 보면 분무기 손잡이가 뻑뻑해서 안 눌리거나 노즐이 꽉 막혀 물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을 겪게 되죠. 여러 약재를 섞어 썼다면 세척도 그만큼 독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을 통에 절반 이상 채우고 거기에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한 컵으로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펌프를 작동시켜 노즐 밖으로 물이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게 하여 호스 안쪽까지 완벽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최소 2~3번 반복해야 합니다. 노즐 끝부분은 칫솔로 문질러 미세한 찌꺼기까지 빼주면 더욱 좋습니다. 철저한 세척은 분무기의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뿐만 아니라 다음번 방제 시 잔류농약으로 인한 엉뚱한 화학 반응을 예방하는 가장 훌륭한 보험입니다. 농사의 마무리는 수확이 아니라 도구의 세척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17번째로 알아볼 것은 물의 pH, 즉 산성도 조절이라는 마스터 클래스급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농약은 약산성, pH 5.5에서 6.5 사이에 위한 물에서 그 효과를 100%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수나 농업용수는 알칼리성을 띠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알칼리성 물에 살충제를 섞으면 알칼리 가수 분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벌레를 죽이는 독성 성분이 순식간에 분해되어 날아가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농약이 맹물로 변하는 순간이죠. 전문 농가에서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물에 농약을 타기 전 구연산이나 식초를 아주 소량 타거나 pH 강화제를 넣어 물을 약산성으로 먼저 세팅합니다. 텃밭 규모에서는 산도 측정기를 사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만약 약을 꼼꼼히 잘 치는데도 이상하게 벌레가 안 죽고 병이 계속 번진다면 한 번쯤 내가 쓰는 물이 너무 강한 알칼리성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중에서 파는 저렴한 리트머스 종이로 물을 테스트해 보거나 구연산을 아주 조금 물에 타서 혼용을 시도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의 산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혼합 농약의 효과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8번째 핵심은 농약의 제형에 따른 물 타는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화제라는 가루약을 섞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큰 물통에 가루를 확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루가 겉면만 젖고 속은 마른 상태로 공처럼 뭉쳐서 둥둥 떠다닙니다. 아무리 막대기로 저어도 터지지 않죠. 가루약을 섞을 때는 종이컵 같은 곳에 가루를 덜고 물을 살짝만 부어 숟가락으로 개어서 마치 치약이나 찰흙처럼 걸쭉한 페이스트 상태로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후 덩어리가 완전히 풀렸을 때 큰 물통에 넣고 저어야 흔적 없이 완벽하게 녹습니다. 반면 기름 성분인 유제는 물과 섞이면 물이 우유처럼 뽀얗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제를 섞을 때는 물 표면에 기름띠가 생기지 않도록 물을 빠르고 세차게 휘저으면서 천천히 흘려 넣어야 물 분자 사이에 기름 입자가 골고루 쪼개져서 섞입니다. 이처럼 가루약과 기름약은 다루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소한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고 각자의 방식에 맞게 에피타이저를 만들어 본통에 섞어주는 것이야말로 약해를 막고 방제 효과를 끝까지 유지하는 바쿠바야 스매시의 숨겨진 노하우입니다. 19번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농구 자신의 안전입니다. 한 가지 약을 칠 때도 조심해야 하지만 두세 가지 화학물질을 섞은 탱크 믹스를 다룰 때는 그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성분들이 결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독성가스를 뿜어낼 수도 있고 피부에 닿았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약을 섞을 때는 절대로 맨손으로 저어선 안 됩니다. 방수용 고무장갑은 필수이며 일반 마스크가 아닌 농약용 방독 마스크와 고글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더운 여름날 약을 친다고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분무기를 매는 것은 피부에 모공으로 독을 집어넣는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불편하더라도 방제복이나 온몸을 덮는 우비를 꼭 입으십시오. 또한 약을 섞을 때는 밀폐된 하우스 안이나 창고가 아니라 사방이 뚫려 바람이 잘 통하는 야외에서 작업해야 가스 중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합 과정에서 실수로 약이 눈에 튀거나 피부에 묻었다면 지체 없이 흐르는 깨끗한 물에 15분 이상 씻어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 건강한 먹거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부를 병들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맹독성 혼합 작업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마지막 20번째.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단 한 줄로 정리하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벨이 법이다라는 명제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경험 많은 이웃 농부들의 말이나 인터넷 카페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내가 막걸리랑 농약이랑 섞어 쳐봤는데 벌레가 싹 죽더라. 이런 출처불명의 무용담에 혹해서 따라했다가 1년 농사를 망치는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농약병에 붙어있는 라벨과 사용 설명서는 그 회사 소속의 수백 명의 천재 과학자들이 쥐와 식물을 상대로 수만 번의 실험을 거쳐 써놓은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지침서입니다. 혼용이 되는지, 배수는 얼마인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그 작은 종이 쪼가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약을 섞기 전 돋보기를 끼고서라도 설명서를 정독하는 3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주고 작물의 생명을 살립니다. 의심스러우면 섞지 마시고 섞으려면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를 따르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기본과 원칙, 그리고 제조사의 매뉴얼에 충실할 때 농약 혼용이라는 양날의 검은 여러분의 텃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농법으로 올해는 최고의 풍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텃밭 농부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자 시간 도둑이었던 농약 혼용의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약을 무작정 다 섞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잘못 섞으면 오히려 식물을 불태우는 폭탄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순서가 틀리면 약이 떡처럼 굳어버리고 구리제와 미생물은 무조건 외톨이로 써야 하며 식초 한 방울이 물의 산도를 맞춰 약효를 마법처럼 살려낸다는 사실까지. 오늘 배운 이 원칙들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방제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작물은 2배로 건강하게 키워내는 진정한 텃밭 마스터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농약 혼용은 도박이 아니라 정교한 화학과 과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농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농사 짓느라 고생하시는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효과를 보았던 나만의 약재 혼합 비법이나 혹은 실패해서 밭을 망쳤던 아찔한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농업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